터치를 했을 때 얘가 이제 달려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치 누르시고 터치 클릭했을 때 하고 다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시합을 하고 있네. 자,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시작을 하기 전에 막 눌렀어. 총소리가 나기 전에. 그러면 부정 출발이잖아요. 그죠? 터치를 한다고 그냥 앞으로 가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앞으로 가니까. 만약에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시작이 되기 전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부정 출발입니다 라는 요 경고판이 뜨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만약 뭐뭐라면 실행. 만약 뭐뭐라면 실행. 출발 전이면 출발 전이라면 출발 전에 얘가 클릭했다면 이 출발 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궁금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출발 전 값을 왜 거짓으로 했다 참값으로 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써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출발 전이라면 이게 함수가 아니라 메시지가 보여야 되겠죠. 알림창을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텍스트 부정 출발 제목을 경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확인이라고 아까 보셨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을 알림창을 끄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이블 값을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되겠네요. 이게 손이 좀 많이 가고 이 값은 뭔 값하고 똑같이 하냐면은 어디죠? 못 찾겠네. 그냥 쓰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계를 거짓으로 다시 만들고 복잡하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그래요. 이거 하다 보면 뭐 여러가지 뭐 까먹고 빼먹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기 지금 시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버튼 시작 버튼 여기 다시 보여야 되겠죠. 아까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보이게끔 보이기요. 얘는 참 왜냐면 이건 아까 우리가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죠? 얘는 꺼버리고 시작 버튼 보이기 여부를 안 보이게 해버리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해놓고 만약에 출발 전이 아니라 이제 출발했다면 출발 후에 버튼을 클릭을 했다면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해주시고 값을 한 칸씩 앞으로 옮겨줘야 되겠는데 이동거리 플러스 1씩 한 칸씩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복사 좀 해놓고 1씩 이동을 한다. 그리고 거리값을 거리가 나타나는 요거를 요 텍스트를 한 칸씩 또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합치기 하신 다음에 자, 이동거리에다가 미터 텍스트 값은 이동거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데 이 이동거리만큼 계속 합쳐서 여기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죠. 몇 미터 이동했는지.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이동시켜줘야 되겠네요. 어떤 좌표냐면 스프라이트의 좌표가 되겠죠. 좌표 이동하기 여기 있네요. 좌표 이동하기
누르면 얘가 이만큼씩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면서 뭐가 바뀐다? 얘가 바뀐다. 이동거리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정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좌표값을 자, 이동거리만큼 좌표값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머리를 조금씩 써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동거리 상관없죠. 곱하기가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 다음에 이동 단위만큼 이동 거리를 곱해서 이동거리가 조금씩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y값은 아까 5였으니까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좌표값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좌표값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 단위를 우리가 트랙 길이를 100분의 1, 100으로 나누은 그 값이 이동 단위예요. 한 칸 갈 때마다 이쪽에서 가는 거죠. 100번 눌러야 도착할 수 있게끔. 그거 곱하기 이동 거리가, 그러니까 일씩 이동 거리만큼 누른 만큼 곱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y좌표는 계속 오고, 이거는 계속 이 변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 변수는 누를 때마다 바뀌잖아요. 플러스 1만큼씩. 그러니까 계속 y축 좌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일씩 전진해 가면서. 그래서 변수가 이런 거죠. 이게 계속 바뀌는 값이 계산식에 들어가면서 계속 요 앞으로 바뀌면서 전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수를 쓰고 있는 거죠. 뭐 알고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요 터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에 대한 옵션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블록 남았는데요. 요거는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 블록 중에 요거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동거리가 100보다 작다면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동거리를 다 갔는데 계속 앞으로 가거나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해봐서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만약에 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아니고 만약에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면 요 칸이 하나 더 생기고요. 요 칸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것이죠. 이동거리가 100보다 작았을 때에 한 칸씩 이동이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블럭인데, 만약에 이제 다 갔을 때, 이제 게임이 종료됐을 때죠. 이동거리가 100까지 갔다면, 결승점을 통과했다면, 타이머 끄고 속도 0으로 놓고 다시 시작 버튼이 보이고 요 텍스트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텍스트가 원래 게임을 시작하면 없어지는데, 준비로 바뀌고 출발로 바뀌는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다시 생긴다라는 것이죠. 되게 빠르네요. 자, 속도를 내서 50m. 시간이 없는데 괜히 시작을 했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축하합니다. 기록 갱신했습니다. 하고 방금 기록한 요 11.47이 여기 최고 기록으로 바뀌고 DB에 저장되는 요거를 이제 여기서 해봐야 되겠죠. 게임이 끝나고 났더니 다시 요 텍스트가 나온다라는 것이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 기록보다 걸린 시간이 짧다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면 요 걸린 시간은 최고 기록 값으로 다시 가게 되고, 요 최고 기록 값은 텍스트에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방금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된다. 최고 기록으로.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알림창이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고 나오고, 확인 버튼 눌러서 끈 거 알고 보셨죠? 그 다음에 tinyDB에다가 내가 방금 기록한 최고 기록을 저장한다. 태그는 최고 기록이라는 태그. 이거는 뭐 검색하는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 최고 기록보다 더 걸렸다면 그냥 걸린 시간만 표시되고 끝.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게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만 보면 너무 많아서 뭐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머리도 좀 써야 되고, 한 번에 안 되니까 실패도 하고 다시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시면 여러분들은 어플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35강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어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 앱 인벤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미 기존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손쉽게 어플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 등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요 앱 인벤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플을 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앱 인벤터로 했지만 스마트 메이커나 스윙2 앱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홈페이지와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응용하셔서 이게 앱이라는 게 사실 한 가지만 되게 히트를 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수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어플을 제작하시는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